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연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한대더라, 아니면 양적 완화를 축소한대더라, 금리를 낮춘대더라, 뭐 한대더라, 뭐 한대더라. 도대체 뭘 많이 하는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연준은 과연 2021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연준이 돈을? 왜? 돈을 번다고?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오늘은 그러면 과연 연준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다 썼을까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1월 14일 날 연준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2021년 동안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이죠. 금액이 이거 잠깐만요. 보니까요. 107.8 빌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107.8 빌리언 달러? 그러면 빌리언 달러 그러면은 그냥 원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107조 1200원이잖아. 그러면 대략 129조 원 정도나 되는 돈을 작년 한 해 동안 연준이 벌었습니다. 축하드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이 금액은 무려 작년 2020년에 비해서 19.3 빌리언 달러나 더 번 게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잠깐만. 2020년에 비해서 19.3 빌리언 달러가 증가했으니까 순이익이 무려 20%나 증가한 엄청난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준이 하여튼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연준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 거지? 그리고 연준이 번 돈은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다 쓰는 거지? 그러면 이건 연준은 돈을 벌면은 이거는 뭐 주식회사인가? 그럼 나도 투자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됐는데, 그 생각을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연준이 돈을 버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 은행은 돈을 어떻게 벌죠? 은행. 자,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은행은 보통 예금을 받습니다. 예금을 받는데 받은 예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1에서 2%씩 줍니다. 근데 대출을 하죠.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면은 금리를 얼마를 주죠? 4에서 6% 정도 받는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대금리 차라고 하고, 사실상 이 금리 차이가 은행이 돈을 벌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대금리 차를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연준도 은행이니까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금은 어떻게 받는지,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돈을 어디다 빌려줘가지고 돈을 어디서 벌었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대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대출을 어디다 해줬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연준의 자산을 따라가 보면 되는데요. 연준의 자산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0.9조 달러였습니다. 0.9조 달러. 그런데 거의 한 10년이 지난 이후로 2020년이 시작되기 전에는 4조 달러였습니다. 연준의 자산은.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8.8조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잠깐만, 연준이 대출 얘기하더니 왜 연준 자산을 얘기해? 또 이게 연준 자산이라고 하면 막 늘어났다고 해서 막 돈을 헬리콥터에 뿌렸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대출이라는 표현을 쓰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준의 대출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준이 대출해둔 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정부가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을 연준이 사줬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건너야 될 산이 있지만 그냥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연준이 돈을 미국 정부에게 준 거다. 그럼 미국 정부가 돈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걸 해봐야 되겠죠? 미국 정부는 연준한테 다시 그래요? 돈을 제가 받았으니 이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습니다. 10년 안에 갚겠습니다. 10년 만기니까요. 등등 국채를 써서 줍니다. 종이 쪽지를 제가 써서 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 종이 쪽지가 연준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아이고, 이 미국 정부가 다음 달에 주기로 한 돈은 줄래나 이러면서 장부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것을 미국 연준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미국 정부가 됐든 MBS가 됐든 대출을 해준 돈이니까 대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한테 계속 돈을 주고 빌려주는 게, 빌려준서 받을 돈이 많다라는 얘기에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받을 돈이 많다는 얘기고, 반대쪽에서는 내가 연준이 돈을 뿌려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렸으니까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면 뭐 냅니까? 이자를 내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연준에게 이자를 줍니다. 짜잔. 그러니까 연준이 버는 돈의 핵심 원천은 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 미국 정부에서 이자를 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받은 쌓인 돈이 129조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만. 잠깐만, 근데 처음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대출금리, 예금금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해주는 거니까 예금은 어떻게? 잠깐만, 연준은 예금을 받나요? 안 받죠? 그러면 뭘 하죠? 그냥 돈을 찍어내죠. 돈을 찍어서 그냥 정부한테 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금금리는 거의 없고, 물론 일부 있습니다. 뭐 초과지준 어쩌고저쩌고 막 있는데 그거 빼고. 그래서 연준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그냥 돈을 퍼가지고 그냥 정부에다가 이렇게 빌려주고 그런다는 건데, 맞다. 죄송합니다. 이게 연준이 그래도 돈을 쓰는 데가 있다. 비용이 좀 있네요. 뭐냐면은 그 파월한테 월급 주는 거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는 그냥 공짜로 돈을 이렇게 벌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해가지고 어쨌든 돈 연준이 129조 원이나 되는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 돈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한테 갑니다. 대부분이요. 라고 돼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정부한테 돌아갑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잠깐만, 이게 미국 정부에서 돈을 빌렸는데 연준이 사줬다가 연준이 의자를 받았다가 이자는 또 받은 돈을 도대체 뭐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연준의 왜 대출 자산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연준이 페더럴 리저브가 그 US 트레저리에게 송금한 금액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88빌리언 달러, 2023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쭉날쭉하지만 2020년부터 급증해가지고, 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양적 완화를 많이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네. 많이 벌었어. 작년엔 더 벌었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연준이 가지고 있는, 연준의 자산이죠. 연준의 자산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만큼 연준에서 돈을 벌어서 그 중에 거의 90% 이상은 미국 정부에게 주는데, 그 돈의 크기도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이때는 왜 이렇게 크고 이때는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아마 이제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조금만 더 질문은 더 던져볼게요. 이 문구는 전부 연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링크는 제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디비든. 요건 한국말로는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배당이라는 것은 원래 주식회사가 주주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연준도 배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참 이게 더 미궁 속에 빠지는데, 어쨌든 연준도 배당을 주게 돼 있고요. 약 6%씩 매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참 이 연준에 대해서 관심 많을 때 도대체 이 연준의 주인은 누구인가? 끝까지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사실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Not owned, 그러니까 소유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소유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재밌는 거는 개별 그냥 그 사적인 회사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129조는 그럼 어떻게 본 거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조금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저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주 제가 본 단어 중에 가장 모호한 표현이 있는데, independent withi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립적인데, 이게 어디 안에서? 정부 안에서. 잠깐만, 정부 안에서. 아니, 정부를
독립적이면 독립적인 거지 위드인 인디펜던트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둔 거를 종합해보면 연준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번 돈은 정부에서 이자를 줬기 때문에 받는 돈입니다. 근데 그 이자를 왜 받아요? 근데 연준이 정부 채권을 사서. 근데 연준은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채권을 샀어요? 그냥 찍어서요. 그리고 이제 뭐 파월한테 월급을 주지만 어쨌든 이익이 난 돈의 상당 부분은 정부한테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연준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결국 연준이 원하는 것은 달러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그리고 양적 긴축도 하고 금리도 인상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연준의 행동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이벤트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올 한 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이 달러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과정이 먼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투자 환경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